네, 반갑습니다. 박용선 의원입니다.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 박용선입니다. 먼저 기자 공약 발표를 하기 전에 앞으로도 제가 좀 많은 소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노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 포항시에 시의회 출입하시는 언론인분들하고 좀 소통이 원활치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노회에서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준비된 기자회견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 박용선은 오늘 포항의 철강 산업을 반드시 재건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강 산업의 재건은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닙니다. 포항의 생존이며 제2의 명일난 기적의 시작입니다. 포항은 이미 한번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을 만들어낸 도시입니다. 1968년 포항 종합제철소 창립, 1973년 6월 9일 일고로의 첫 출소는 명일만의 작은 포항 도시 포항을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 도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항의 철강 산업은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사양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철강산업이 어렵다는 현실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철강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철강은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혁신이 멈춘 산업만이 사양산업입니다. 150년의 제철 역사를 가진 일본을 보십시오. 한때 추락했던 일본 철강 산업은 초고장력강을 비롯한 고부가 특수강 중심의 고도화를 통해 다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답입니다. 철강의 미래는 고도화에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술 혁신, 생산 방식의 전환,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뒷받침된다면 포항의 철강산업은 반드시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저 박용선, 포항의 철강산업을 반드시 재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포스코를 비롯한 지역 철강기업들과 실질적인 소통 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포스코 철강 현장의 노동자 출신입니다.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강산업 고도화를 기다리지 않고 앞당기겠습니다. 지금 포항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정부 지원이 지연될 경우에는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선제적 우선 지원으로 가장 시급한 예산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시장 직속 철강산업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산업 관계자와 행정이 함께 참여해 고용, 투자, 금융, 행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철강을 부서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시장 책임 산업으로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철강 산업 위기의 핵심에는 에너지 문제가 있습니다. 철강은 대표적인 에너지 집약형 산업입니다. 지금 포항의 철강 산업은 전기 요금이라는 보이지 않는 부담 앞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군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포항의 군산에너지 포화지역 지정을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 시범지역을 조성하겠습니다. 발전설비 확충과 전기의 직접 공급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계속 외쳐왔습니다. 전기요금 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 역시 국회의원들과 함께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고민과 준비를 담은 약속입니다. 저는 철강 생산 도시를 넘어 철강 수요 모델 창출 도시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철강 제품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철강 소재를 활용한 2차 경공업 산업을 육성해
여성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포항을 철강 수요 테스트베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포항의 SOC 사업과 도시재생, 항만개발, 모듈러 건축에 지역 철강을 우선 적용해 포항에서 먼저 사용하고 포항에서 검증한 뒤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사업에는 강제 사용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제도화하겠습니다. 특히 모듈러 주택 분야에서는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강구조 모듈러 공공주택 시범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철강 수요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공원과 버스 쉼터 같은 생활 SOC에는 저탄소 고내식 강제 표준 모델을 적용해 시민의 일상 속에서 포항 철강의 기술력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이 산업을 넘어 문화와 관광의 자산으로 키워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항 시민들께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정주 여건, 생활, 편리, 일자리 등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공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우리는 명일만의 기적을 만들어낸 위대한 시민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철강산업의 재건은 제2의 명일만 기적을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저 박용선 철강산업의 재건을 바탕으로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에 패널하고 보시고 질문 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인천시대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TF팀으로서 부상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TF팀이 있었는데 그 역할이 오히려 그거 소원에게 포스터에 걸려서 소원에게 만드는 게 앞으로 이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TFT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 놓고 만들 때 회의 한번 하고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 철강산업, 미국도 지금 철강산업이 무너지면서 철강관세를 왜서 많이 하냐면은 철강산업이 무너지니까 나머지 제조업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에만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강은 기초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된다면 직접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또 담당자들한테도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현장과 소통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뭡니까? 어디 갔어요? 일본하고 우리가 TN이 완벽하게 만들고 있는데 네. 사실 자연불확식으로 이제 공장이 형성이 됐고요. 방향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운영하면서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계획도시처럼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차이도 있고 또 포항에는 부생가스가 요즘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가발전도 많이 못 돌리고 있고 광양은 부생가스는 많아가지고 자가발전 비율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전에다가도 전기를 역송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포항은 가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광양은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면서 자동차 강판 위주였습니다. 이제 광양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강종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저기 있는 우리 NSP 조인호 부장님이 향토청년 회장할 때 제가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때 2007년대 후판 공장이 이제 광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같이 대안도 많이 냈었습니다. 옛날에는 포스코 본사 앞에 중앙도로가 비상할주로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분리도 만들었고 그런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다 짓든지 아니면 산문 들어가서 냉천변으로 짓고 하다든지 그런 안도 냈었는데 그 당시에 포항, 광양 출신들이 다 포스코를 경영하다 보니까 후판이 갔고 두 번째는 한 3년 전쯤을 생각하는데 무방향성 전기강판을 또 뺏겼습니다. 그때 이제 공장 한 개만 지으면은 제철소 안에 부지가 있었는데 공장 두 개를 쓴다 해가지고
그 광양으로 가겠다 해서 그 당시에 김학동 부회장한테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포항에도 한 군데 더 있다. 포스코 산문 들어가서 가면은 거리로 갈라집니다. 그게 그 부대 설비들을 정리하고 쿠팡 공장은 한 10만 평이 들어가지만은 전기 강판은 한 3만 평 내면 되거든요. 그게 정리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도로를 차단시키고 그 냉천변에 아변 배수로 가는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자.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투자실에서 그 검토를 해가지고 시에 왔습니다. 시에서 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되면서 그 부회장한테 보고할 때는 더 안 좋게 보고하겠죠. 그러면서 광양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포항에 있는 강종을 뺏긴다면은 포항은 정말로 그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전동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거고 그게 가면은 방향성 전기강판은 아시다시피 몇 년 전, 작년 9월까지 신일본 제철하고 특허 분쟁이 걸려가지고 3천억을 한 번에 물어주고 그 전기강판 판매액의 5%를 로열티를 줬습니다. 그게 이제 9월달에 끝났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또 부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강종에 대해서는 빨리 좀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겠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방향성 전기강판에서 지금 이익을 창출해가지고 포항제철소가 그나마 적자를 안 보고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하고 또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도화에도 딱 맞습니다. 여기는 광양에 없는 선제, 스테인리스, 그다음에 전기강판 무방향성 하나 뺏겼지만 지키고 또 후판도 여기가 그 생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동안 지켜간다면 포항제철소는 반드시 재건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그런 부분에 제가 써놨지만은 우리가 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심지어 우리 쉼터강 팔각정 나무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한 10년, 15년 되면은 또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럼 다 폐기물 되고 철강으로 잘 해놓으면은 20년, 30년 갑니다. 또 재활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철강 생산 도시지 철강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없고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 없고 단 스틸 아트 페스티벌이 유일합니다. 그것은 철강 제품의 그 수요의 창출에 많이 그 발생 요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안 그래도 그 투자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얘기한 것은요. H&M 투자 인수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H&M에 만약에 이제 그 유보금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요, 투자할 여력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대책하고 제가 기업의 유보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포스코도 경영을 하기 때문에 H&M 그 해운사를 인수하면 분명 없이 자기들한테 이익은 있습니다. 포스코 물동량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산업에서 일어난 물동량의 절반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무게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못하지만 철강 산업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안 해도 기존에 있는 설비는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대형 사고 납니다. 저는 정치권에 가서 대고서 그 얘기했습니다. 포스코 회장 되시는 분들 제발 선거금 받지 말아라.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으킨 회사에 총수가 됐으면 그것만으로 명예로 되는 거지 무슨 선거금 받아가려고 말한 수가 쫓아가지고 설비에 재투자를 안 하냐. 그런 표현도 많이 했고 그런 건의도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소에 저만큼 사고가 나는 게 모 회장 시절에 선거금 많이 받아가려고 설비 유지보수 투자를 안 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면은 그 가면 가스 배관이 이런 게 많습니다. 노란배관. 주기적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4, 50년 동안 데이터를 쌓으면서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상으로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조금씩 링크되는 구멍이 뚫어지면은 고개만 보수하고 근데 구멍 떨어졌을 때 그 위에 전부 다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고압 전선들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화돼서 거기서 코로나 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누설 전류가 나옵니다. 그게 있으면 불이 나는 거고 없으면 그냥 사고 없이 지나가는데 그 몇 년 전에 불난 사고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포항제철소가 적자의 낙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광양에 투자해줬기 때문에 광양에서의 본도 포항에 와야지 우리가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계속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고 경영에 간섭을 안 하되 우리 포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포항시에서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이는 말씀. 네. 이 오늘 박범계 그 철강 산업의 보조하는 순간이지만 방금 말씀하시는 기업은 우리 지역이 직접 네. 한동안 그 우리 포스코가 지역 어떤 정치 쪽과 우리 포항시와의 관계가 돌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이 어떤 기업의 어떤 마인드가 어떤 위축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제가 그 직접 갔습니다. 또 우리 시장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반대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그 강선이 시장 계시면 우리 지역을 일자리 설치 포스코를 우리도 안 지키고 저는 그 1인 한주 포스코 주식값으로도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는데 소통이라는 것은 가진 사람이 내놔야 됩니다. 힘든 사람이 내놔야 됩니다. 약자가 필요해서 소통하자고 하면은 할 게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박태준 회장께서도 마지막 유언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포항 시민을 잊지 말아라. 포항 시민들의 희생으로서 포스코가 있었고 대한민국이 있었기 때문에 포항 시민의 희생을 잊지 말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뭐 없으면 수고했습니다. 네네. 포스코가 좀 소통이 되면 경영사업까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아마 그 영주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석탄을 하겠다고 해서 연예계하고 5,000원 갖고 이렇게 했는데 영국에 가보니까 지금 이제 석탄화는 탄소 때문에 안 되고 탄소 때문에 안 되고 왠지 천연 일화가스로 하자 일배를 만들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HMM도 있지만은 포스코가 대한민국의 철강보다 가슴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닭을 하면 아마 정부에서도 야구적으로 바꾸는 게 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고 포스코가 경영자각화가 좀 돼갖고 철강도 중요하지만은 자각화 돼갖고 포스코 포항 철소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 동양입니다. 그럽니다. 이거 이익이 많이 나니까 독립 생산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포스코관세위원회 위원장도 했지만 포스코를 잘 살려야 돼요. 자기들이 우리 거 받아가놓고 생산자는 말이 안 되잖아. 자기는 안에 다 죽여놓고 지역 문제를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가 다 주겠다 그랬어요? 네. 46조 가지고 날아갔어요. 네. 막았어야 돼요. 네, 그 안에서 문제가 범죄 생기지도 않아요. 네, 그 영덕의 발전이라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듣는 것 같고요. 지금 제철소 안에 이제 600메가 이제 LNG 발전 짓는 거는 이제 요즘 부처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기후에너지부가 거기서 지금 마지막 그 결정만 나면은 아마 상반기 중으로 착공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지금 이제 석탄 화력실은 지났고요. 지금 근데 이제 영덕의 발전소를 지어도 포스코가 사용하는 발전소를 지금 몰라도 지금 서울 가는 송전소를 없기 때문에 삼척에 지어놓은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적자가 엄청 심합니다. 한전에서 조금 그 자기네가 뭐 안 할 때 보상해 주는 거 있지만 적자가 심해가지고 지금 문 닫을 지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기요금 결정 권한만큼은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만큼은 지방에 달라는 게 통상 마찰 문제, 이런 문제, 수도권 체제를 깨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서 뭐 지역의 국회의원 또 우리 가까운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험 잘 들어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네, 고맙습니다.